2014년 1월 말 전국의 농업부문 분주장들의 대회가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었습니다. 2014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인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지를 발표하신 신돌시대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바로 이 해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국 농업부문 분주장대회가 열렸습니다. 1964년 2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 농촌 태제를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5년 5월 11일에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시고 우리식의 덕창적인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분조는 농장에서 집단 생활의 거점이며 생산과 노력 조직의 말단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건설과 농업 생산에서 분조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통찰하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대회가 시작되기 전 해에 벌써 그 형식과 참가자 선발, 참관 조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그때 분주장대에 참가해서 우리들은 천만 뜻밖에도 오버이 수령님의 육성 녹음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정말 오버이 수령님을 먼 가까이 뵙는 그런 심정이어서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청년작업반장으로 일하던 리온협동농장 퍼전입니다.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제가 여기 청년작업반장으로 일하던 1975년 5월 4일 날 뜻밖의 이 퍼전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날은 버슬비가 내려서 땅에 축척이 젖어 있었는데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어린 동무가 수고한다고 저희 이 흙 묻은 선을 잡아주시고 이 전국 농업대에서 토론한 처녀반장과 경쟁을 한번 잘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경쟁에서 이기자면 뚜락도르가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25대의 뚜락도르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오버이 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자책으로 오버이 수령님이 그 윤교실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자책으로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농업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험한 논두렁길, 퍼전길 국회에 있는 게 우리의 농업 전사의 죄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원수님께서 소화를 2월 6일 날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님의 소원을 받은 것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분주장의 임무 5가지를 다 가슴속에 새기고 그저 분조의 만능 구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의 다졌댔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있던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해 주시고 대를 두고 전해갈 영광의 기념 사진도 찍어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농업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경제강국 건설의 주타격 방향으로 규정하였다. 분조장 대회가 끝난 후 전국의 분조들이 들끓었습니다. 농업 생산과 노력 조직의 말단 단위인 분조가 일도서니 작업반이 일도서고 농장이 일도섰습니다. 우리 인민의 먹는 문제를 맡고 있는 농업전선은 새로운 활력에 넘쳤습니다. 농장도시 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입니다. 1964년 1월까지만 해도 오버이 수령님의 사업 수첩에 빈 봉투 농장으로 올라있던 장천 땅. 천지개벽된 장천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저기 작업을 끝마치고 언실 허덩에 들어와서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경영교수님께서
너무도 뜻밖의 우리 작업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일하다가 원스님께서 언실 허덩으로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 보고 너무도 기뻐서 막 순간에 막 만세 부르고 원스님께서는 또 둥둥 두드려 주시면서 정말 더운데 수고들 많다고 막 말씀하실 때 막 너무너무 이렇게 당황하고 감격스럽고 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언실 안에 온도가 43도가 넘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업반장인 저도 이렇게 우리 작업반 언실에 새벽에 출근해서 한번 돌아보고는 7시 반쯤만 지나도 막 허동 안에가 막 30도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니까 언실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서 들어가지 않으면 막 숨차고 덥고 순간에 딱 무슨 중기 목욕탕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님께서 이렇게 원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시간은 이렇게 1분 1분 자꾸 지나가지 원수님 옷으로 땀이 다 배어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원수님께 경영 원수님 이제 밖으로 빨리 나가십시다 하고 원수님께서 이런 무더운 원실에서 이렇게 러거를 바치는 것을 우리 인민들이 텔레비전 하면서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파서 운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시다니까 원수님께서 그때 우리 인민들에게 진짜 사철 신선한 남심을 먹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가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막 우리 거기서 농장원들 다 울고 일꾼들도 다 울고 그랬댔습니다. 온실들을 다 밟아보는 것을 자신의 하루 계획으로 삼으신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꾼들은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의 의도를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 농장을 다 돌아보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천 남새 전문 협동 농장을 잘 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여야 한다고 그 누가 와서 보아도 다 부러워하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모두 다 풀어주시겠다는 사랑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야 농장 일꾼들은 원수님께서 우리 농장을 천지개벽시키실 구상을 안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천지개벽된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도시 사람들도 여기에 와보면 부러워할 것이라고 우리 농장이 농촌문화 건설에서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또 꽤 말씀하셨습니다. 장천 땅에 펼쳐진 별천지. 그것은 농촌에서 시대적 낙후성을 털어버린 단순한 건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 대강을 밝혀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 우리의 농촌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의 웅대한 설계도가 응축된 농촌문화 건설의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손길 아래 자기들이 노력할 문명의 척도를 보았습니다. 2014년에 열린 전국 농업부문 본조장 대회가 농업생산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면 2015년에 장천 땅에 펼쳐진 천지개벽은 사회주의 문화농촌 건설에서의 새로운 변혁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세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기는 평안남도 양덕군 일암리입니다.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와 나란히 새로 꾸려진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애국자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올해의 불리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흐뭇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원래 이 땅으로 말하면 리도와 어머님의 남편인 주영덕 아바이가 관리하던 땅입니다. 주영덕 아바이는 우리 농장에서 10여 년간 작업반장을 하다가 린네버장을 받았던 아바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관련이 한번 찾아와서 저에게 이 땅을 맡겨달라고 제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땅으로 말한다면 양덕 땅에 들이닥친 수해 피해로 해서 모래가 1m 이상 깔리된 땅입니다. 그래서 정보당 한 톤 더 많이는 촉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그 땅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바이는 내 한생 농사로 늙은 몸인데 저 아까운 땅을
버림받는 거 내가 그냥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바이는 이 땅을 맡아가지고 정말 제 살부처럼 관리했습니다. 땅은 가식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진심을 바친 것만큼, 바친 땀방울의 무게만큼 알찬 열매를 안겨주었습니다. 몇 해 동안 애써 가꾼 보람이 있어 주영동 노인은 마침내 버림받던 모래 땅에서 흐뭇한 작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농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낙가락을 휙 던져보면 낙가락이 벼이삭에 걸려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지가. 그런데 그해 2018년 8월 15일 우리 원수님께서 양덕에 오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새벽 5시 근당 일꾼을 부르셔서 양덕군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온천지구 려해를 오셨댔습니다. 기다면 지나가시던 길에 우리 논밭에서 차를 멈추셨다고 합니다. 꿈 같은 일이죠. 뭐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해놓고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이 밭을 봐주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나요? 바로 여기 이 포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차를 멈추셨습니다. 같이 동행하던 일꾼이 벼포기를 뽑아서 원수님께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원수님께서 그 벼알도 해보시고 그렇게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용감하고 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용감하고 벼포기를 걸어안고 너희들이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구나 하고 먹매어 울었습니다. 충실하게 여물어가는 벼포기들에서 그것을 가꾼 농민의 모습을 그려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건 말건 아글다글 노력한 한 농사꾼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를 제4차 전국 농업부문 열성자회의 대표로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시였습니다. 우리는 후에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양덕 온천지교를 전지지사 하실 때 갑자기 비가 억수로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우산을 가져다 드렸는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뒤 만류하시면서 얼마나 좋은 비인가고 오늘 양덕군을 오면서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을 했는데 지금처럼 가물고 고온 현상이 지속될 때 오는 비는 농사에 좋은 황금비라고 우리 모두 이 비를 그냥 맞읍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낙비 내리는 그 진창길을 그냥 걸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 쓰셨으면 쏟아지는 비에 옷을 화락 적시시면서도 황금비라고 그토록 절절히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땅의 전야마다에 황금이 싹 안아올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인민이 식량난을 겪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저 하늘의 비도 불러오고 한여름의 폭양도 다 막아주고 싶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어느 한 농장을 찾으셨던 날에는 팔뚝같이 실한 새 품종의 강냉이 이삭을 보시고 값진 보물처럼 여기시며 자신께서는 며칠 동안이고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처럼 만족해 하신 분. 감자산을 보시면서도 감자알들이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보배덩이로 보인다고 하시며 허물없이 감자무지에 앉으시어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인민의 오보이. 정녕 하루빨리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다수학 선구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정보당 3톤밖에 내지 못한다던 저수학지에서 13톨의 알곡을 생산한
강남군 신흥협동농장 농장원 노료경웅 최성옥 동무. 평범한 농촌 작업반장을 노료경웅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주시고 다수학을 낸 작업반은 14명 모두를 제4차 전국농업부문 열성자회의에 참가시켜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대같은 사랑에 변함없는 다수학으로 보답하기 위해 악을탁을 노력하고 있는 재령군 국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경석 동무. 우리 농장원들을 두고 참으로 충성스럽고 고마운 애국자라고 불러주신 우리 원수님, 정말 우리 원수님처럼 우리 농장원들의 수고를 속속들이 헤아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 농사꾼이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업반인 모든 농장원들이 다수학을 교류하였고 올해도 다수학 작업반의 용회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경희원 스님께서는 제4차 전국농업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다시 만나자고 따뜻한 고무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희원 스님과 다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꾼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웅메달도 달아주시고 또 당창건 75돌 경축 행사에도 불러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경희원 스님의 그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쌀로서 보답하기 위해서 해마다 다수학 농장 용회를 계속 떨쳐나가겠습니다.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 다수학 운동이 세차게 벌어지었습니다. 누구나 다수학 농민이 되어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 가까이 서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 불로자들의 강렬한 지향이었습니다. 이 강렬한 지향은 온 나라의 과학농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습니다. 2020년 여름,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예년이 없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 8호와 9호, 태풍 10호. 자연이 몰아온 재난은 참으로 오목했습니다. 신천군 세길협동농장의 실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농장은 군적으로 큰 물과 태풍 피해를 많이 받은 농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죠. 저간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개인 터밭들 뭐 이거 저 한 울타리 다 날아나고 뻔뻔해지고 말았대요. 그 뭐 강내밭도 그저 키 큰 작물이니까 그 강내는 고간 작물이니까 다 그저 멍땅 다 밭에 깔아놓고 말고 이런 일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70년을 살았지만 올해 작황은 보셨습니다. 근데 태풍 8호가 지나가면 벼들은 다 넘어지고 바람은 세게 부니까 나올 수도 없겠습니다. 밖으로도. 근데 원수님께서 이 우리 퍼전을 어섰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퍼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갖고서 더 좋은 퍼전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다들 농장원들 우리들의 심정이 다 그렇겠습니다. 태풍 피해의 흔적이 령욕한 험한 길을 헤치시며 황해남도의 농작물 피해 종용을 하나하나 요리하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태풍 8호가 황해남도 지역을 휩쓴 그 시각, 생활이 시작되어 정오에 이르기까지 도당의 책임 일꾼에게 10여 차례, 도안의 여러 군당 위원장들에게 수차례의 전화를 걸어주시며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온 밤 잠 못 이루신 줄 어이 알았겠습니까? 우리 원수님을 그 풍년이든 이 농장벌에 모시는 못할 망정 이렇게 그저 이 험한 포전길에 모셨으니 우리 심정인들 어쩌했겠습니까? 그때는 태풍 피해를 해서 이 나무들 가로수들 다 넘어지고 이 전주까지 넘어져서 도로도 아직 열리지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그 포전에 처음 나와보기도 전에 우리 원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남모저 우리 포전을
사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 포전 이 논까지 들었을 때습니다. 이 길에서 이 논에까지 들어가서 선수이고 부의삭 다 만져보시고 생유 상태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일꾼들에게 과학자들을 보내주겠으니까 잘 협의해서 농작물 생육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우리 전달받고 정말 이거 정말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태풍 피해에서 이 논뼈들이 몽땅 40도 정도로 다 넘어지고 다 병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이 주인들 자체도 이거 이제 틀렸구나. 이 벼알이 지금 벼알을 가져가지고 벼알이 있는 상태가 벌써 다 병 들었으니까 이거 올해 틀렸구나 하고 맥을 놨댔습니다. 근데 그 원수님의 이 말씀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또 밤중으로 농학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협의를 하고 3일 만에 이 병들어던 포전들이 다 억제됐고 병이 올해 10월 17일까지 알곡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농작물이 완전히 넘어진 곳에도 가보고 절반 넘어진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우리 농민들이 봄내 여름내 성실한 땀을 바치어 힘들게 애써 가꾼 귀중한 농작물들을 쉽사리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광란하는 자연의 대재난을 과학농사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시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2020년의 이야기라고만 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위의 자욱이 새겨진 1116호 농장을 방중앙의 시험농장으로 과학농사의 번복이 농장으로 꾸려주시고 거의 해마다 농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과학농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신 못 잊을 이야기들. 정녕 1116호 농장의 벼바다를 형상한 미술작품을 당중앙위원회 정사에 걸어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겠는가 늘 사색하시며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지새우신 낮과 밤이 그 얼마인지 우리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애국 헌신의 낮과 밤이 그대로 농업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펴 주었고 혹독한 자연의 재난 속에서도 성과를 안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농업전선에서 비료가 탄약이라면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한해농사에서 농기계가 차지하는 몫은 잠옷 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농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차례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재 나시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 속에는 2015년 8월 농기계 전시장을 찾으신 가슴 뜨거운 사연도 깃들어 있습니다. 그때 농기계 전시장에는 112여 종의 500여 점의 농기계와 부속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차 나와보려고 했지만 나라의 농계 공업을 추계세우기 위한 문제도 연구하고 또 현대적인 농계 자료들도 준비해 가지고 오느라고 오늘에야 왔다고 이렇게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몸소 준비해 가지고 오신 농계 자료들을 우리 일꾼들에게 주시다고 합니다. 그때 일꾼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글쎄 그 속에는 200여 종에 달하는 농기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는데 이 많은 종의 농기들을 연구하시느라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셨겠습니까? 농기들은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으로 되는데 그 공통점은 그 노력 전략형 농기들하고 분석까지 해주신 우리 원수님이 가르침에 일꾼들은 정말 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는 견본용 농기들을 보내주시고 또 농기의 설계 방향과 원칙도 밝혀주시면서 우리 연구사들의 안목도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시의 질차들을 맞으며 우리나라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질적 특성에 맞는 다용도화된 농기들을
단 몇 달 동안에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농기계 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고도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의 연단을 내리시는 길로 또다시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을 보아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몸소 80마력 트랙터를 오르시어 시운전도 해보시고 우리나라의 실종에 맞는가,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가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시였습니다. 사회주의 전야를 누벼가는 농기계들과 함께 다수학을 향해 가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발걸음은 더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야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사회주의 제부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무한한 헌신에 떠받들려 나날이 변모돼 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전야. 쌀로서 우리 당을 받들고 우리 혁명을 보위하려는 농업 근로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의로 해서 온 나라의 협동벌은 더욱 세차게 들끓고 있습니다.